신궁의 나라. 올림픽 시즌이 되면 항상 언론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한국이 양궁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담아 쓰는 말이죠. 실제로 양궁은 그간 하계올림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림픽이 되면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양궁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정말 신궁의 나라인가요? 신궁의 나라라고들 하는데 한국은 사실 양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거 말고는 말입니다. 한국 국민들 중 활 시위를 한 번이라도 당겨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최근에 양궁 카페 등이 생기면서 일회성 놀이로 양궁을 체험해본 사람은 있지만 취미로서 양궁을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양궁을 하는 일반인들 관련 그 어떤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집계조차 못 내고 있죠. 그나마 대한양궁회에 161개의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회원수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저는 리커브 보우와 컴파운드 보우를 취미로 즐기는데요. 애초에 한국에서는 활을 쏠 수 있는 곳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초거대 도시인 서울에서 제가 활을 쏘러 갈 수 있었던 곳은 목동과 강서에 위치한 활터 2곳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죠. 공터에서 표적을 두고 활을 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이러니 양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취미에 입문을 하고 싶어도 시작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양궁은 이를 업으로 삼는 소수 엘리트 선수들만을 위한 스포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신궁의 나라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인프라조차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아 동호인들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양궁인데 올림픽 경기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와야만 하는 종목이 되어버렸죠. 왜요? 아무튼 한국은 신궁의 나라니까요.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가져오는 한국의 양궁 선수들. 이들은 국가에서 양성한 엘리트 체육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궁 선수를 목표로 훈련을 받아왔고 대한양궁협회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후원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양성하는 이유는요? 올림픽 등의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들은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랬기에 평소에 양궁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한국인들이 올림픽 시즌만 되면 이들의 활약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모이는 거죠. 그들의 노력이 한국을 양궁 재패국으로 만들었고 신궁의 나라라는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양궁에서 메달을 따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죠. 문제는 이런 게 올림픽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올림픽은 아마추어들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초기에는 프로 선수들의 참전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있었죠. 하지만 올림픽은 전체주의 성향 국가들의 선전 무대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특히 냉전 시기 소련, 중국 등은 이념 전쟁의 일환으로서 올림픽 메달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낼 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했죠.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도 국가 선전 차원에서 이런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나섰습니다. 60년대 국가대표들의 집단 훈련 시설인 태릉선수촌이 탄생했고 체육 전문학교가 생깁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성적을 낸 선수는 국위선양을 한 애국자로서 칭송받았죠. 병역 면제 혜택은 물론 연금도 줍니다. 이런 엘리트 체육인 양성 결과 70년대까지 단 하나뿐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메달 소식이 들릴 때마다 크게 기뻐해왔죠. 그런데 사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올림픽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메달 수를 가지고 국가별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에는 올림픽 선수들의 본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부동산 중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백댄서 등등 다양한 직군에서 돈을 버는 생활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든 돈벌이와 관계없이 꾸준히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동료 체육인들과의 경쟁을 거쳐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그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달을 딴다는 건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죠. 동네 사장님이, 옆집 학생이, 회사 동료가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갈고 닦아 자신의 잠재성을 또 자기 자신을 세계 앞에서 보여주는 것. 이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서사죠. 이야말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올림픽을 소비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리얼리티 쇼 같은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나라별로 메달 숫자를 겨루는 국제적 자존심 싸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이나 국가의 후원을 받는 직업인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한국인들은 원래 올림픽에 이런 감동이 있다는 걸 알지조차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딴 오스트리아의 안나 키세노프의 본업은 수학 박사입니다. 마장마술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이사벨 베르트의 본업은 변호사였죠. 역도에서 은메달을 딴 인도 미라바이 차누의 본업은 기차 검표원이고
카누에서 동메달을 딴 독일 시데리스 타지아디스의 본업은 경찰입니다. 이렇듯 본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출전해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가대표 선수 중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궁의 나라라는 이 자랑스러워야 할 말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정작 한국에서는 활 쏠 곳도 없고 배울 곳도 없고 법규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국민 세금을 들여 양성한 극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잘한다고 국민 모두가 양궁을 가지고 국뽕에 젖는다는 건 슬픈 일이죠. 메달 하나 없어도 많은 국민들이 양궁을 실제로 즐기는 나라가 오히려 신궁의 나라라는 말에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스포츠 인프라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2024년도 문체부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비해 우수선수 양성 지원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예산에만 거의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고작 300억 원만이 배정되었죠.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선수 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며 꾸준히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등을 비롯해 비선수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스포츠 인프라는 다른 선진국들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스포츠 인프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야구죠. 재작년 기준 한국 고등학교 야구부는 총 90여 곳,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전국 고등학교 4,800개에 야구팀이 4,000여 개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야구를 배울 수 있고 할 인프라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을 통한 메달 사냥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집착하는 중국조차도 거리 곳곳에 탁구대가 설치되어 남녀노소 즐기고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스포츠로서 탁구에 자부심들을 가집니다. 신궁의 나라 한국의 양궁과는 다르죠. 저는 이제는 한국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문화를 수출하는 어엿한 선진국 아닙니까? 금메달로 국위선양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든 고작 이런 걸로 위상이 오를 정도로 한국은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금메달 개수가 느는 것보다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땀을 흘리는 국민들의 숫자가 느는 게 국가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재였습니다.